안녕하세요. 도울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45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용담유사의 안심가 8번째 쭉 보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락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보고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키워가지고 여기 나왔는데요. 한번 가련하다 아곡은수 가련하다. 그러니까 아곡이라는 게 이제 내 나라잖아요. 내 나라 아곡. 그냥 한자로 쓰면은 아곡. 내 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 나라가 가련하다. 전세 임진 몇 해론고 240 아닐런가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여순성세 다시 와서 국태민한 되지만은 기엄하다 아국운수 기엄하다 개같은 외적놈아 너희 신명 돌아보라 너희 역시 하륙해서 무슨 은독 있었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개 같은 외적놈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 전세 임진이라고 하는 거는 임진왜란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자기가 살던 시대 말고 이전 시대에 일어났던 그 임진왜란을 얘기하는데 임진왜란은 1592년에는 1598 정유재란까지 하면 1598년에 일어났대. 그래서 그로부터 240년이 흘렀다 그런 뜻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따져보면은 1860년에서 1600년 정도를 빼면은 260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는 260년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240년 정도 지난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제국이 괴질운수가 일어났다는 12제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전 문장에서도 이전에도 12제국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대체로 이 12제국은 세계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통 그냥 해석하고 퉁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좀 더 정밀하게 해석을 해보자. 12제국이 어떤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냐. 근데 그 나라들이 괴질운수,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팬데믹 질병들이 창궐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 같은 사태를 예견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는 다양한 질병에 의해서 인류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괴질에 의해서 괴질이라고 하는 이 역병과 괴질이라고 하는 요소에 의해서 12제국이 어때 되는 파괴 해체된다고 하는 거죠. 괴질에 의한.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종말론을 따질 때 다양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축이 바로 준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주로 소행성. 요즘에 그린랜드라는 영화 계속 TV에서 재방송해 주던데 그 영화 보면은 해성이 날아와가지고 지구와 이제는 박히는 거잖아요. 그런 종류의 영화가 뭐야? 아마겟돈 영화도 있고, 딥 임팩트 같은 영화 같은 그런 어떤 종말적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6,8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망할 때 그때도 굉장한 지구 생명체들의 한 7, 80%가 쓸어버렸는데 그것도 외부에서 소행성이 날아와가지고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보다는 그런 게 아니고 괴질을 그런 요소들로 보는 거죠. 괴질에 의한 종말, 파괴 해체 종말, 죽음 종말 같은 종말이다라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괴질, 그러니까 팬데믹 질병, 괴질은 우리 팬데믹 질병. 세계적 유행을 일으키는 질병에 의한 파괴, 해체, 죽음, 종말. 오늘날 같은
그런 코로나 확산과 같은 그런 거와 좀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강화가 되면서 이 세계를 파괴, 해체, 죽음, 종말로 이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벽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개벽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새로 시작. 다시 개벽은 새로 개벽. 그러니까 10개 10벽짜리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개념이니까 이게 파괴, 해체, 죽음, 종말. 이전 시대가 파괴가 되고 죽어야지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괴질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면은 새로운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되는데, 근데 본래는 우리가 뭐 핵폭탄이 터져서 뭐 세계가 뭐 그 종말을 하거나 외부에서 소행성이 들어와서 파괴가 되거나 그런 다양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가 되거나 이런 다양한 요소에서 파괴가 될 때는 완전한 재난이 돼가지고 세계 자체가 디스토피아를 넘어가지고 완전히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시사회로 회귀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요순성세가 다시 왔다는 요순성세. 그러니까 이게 이 세계가 파괴, 해체, 죽음, 종말이 부정적 요소, 100%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된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시대의 도래. 이거는 새로운 유토피아 시대의 도래를 얘는 새로운 유토피아 도래. 유토피아의 도래가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좋은 시대가 온다는 거죠. 요순성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유교에서 이상적인 그 유토피아 세계를 표현할 때 사망 오제 중에 맨 마지막에 오제의 그 당뇨와 우순 임금이 통치하던 시대를 그 유토피아 시대로 보는 거니까 그때를 내세워 가지고 요순성세가 다시 온다. 그래서 국태민안이 된다라는 거. 국태민안. 그러니까 나라가 태평하고 사람들이 편안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돌아온다. 그래 이게 파괴, 그러니까 팬데믹 질병 이런 현상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 요소로 작용을 한다. 역설적으로 그런 얘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될 때까지가 이제는 기험하다고 하는 게 기험하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험하다고 하는 거로 아주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간다는 난산 과정이라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탄생되는 과정은 난산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어렵게 그 몸 밖으로 애를 그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죽음도 각오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아구군수 귀염하다. 개 같은 외적놈아, 너희 신명 돌아보라. 개 같은 외적놈이 있다고 하는 거죠. 개 같은 외적놈. 근데 이게 개 같은 외적놈들이니까 우리가 외적은 일본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일본. 일본. 외라고 하는 게 외적. 외나라 도적놈들아 그런 뜻이죠. 일본 놈들아 개 같은 외적놈아. 이게 도대체 뭔 표현이라 이거지. 이런 거 개. 자 이렇게 할 때. 너의 신명 돌아보라. 그러니까 너의 신명.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어떤 명이 있다는 거죠. 그 어떤 하늘로부터 어떤 명이 있어. 이것도 개 같은 외적놈 신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는 이 신명이라는 말, 너의 신명이라는 돌아보라는 게 우리 중풍송계, 우리가 주역의 중풍송계 단왈에서 중풍손으로 이 신명하니 해서 여기 신명이란 표현은 강의 선호 중정 이 지행하며 그렇죠. 유개순호의 강이라 이런 표현에서 그래서 이게 신명행사라는 표현에서 신명행사 그러니까 신명행한다는 신명을 행한다. 자, 요게 이제 신명이란 말이에요. 요 신명. 그러니까 여기서 신명이란 말은 너의 신명 돌아보라는 요 신명과 관련된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중풍송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중풍송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게 중풍손계의 신명행사.
요런 걸 돌아봐라. 개 같은 외적놈아. 신명을 돌아봐라. 그래서 요거 풀어봐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거는 이제 공자가 한 얘기예요. 단왈. 괴사에 대한 해석을 한 거죠. 해석을 한 거죠. 공자가. 너희 역시 하륙해서, 그러니까 이 외적놈들이 임진왜란 때 어떻게 돼? 저쪽 부산 쪽에 동래섬 쪽, 동래 쪽으로 왔잖아요. 그쵸, 동래. 그쪽으로 하륙해서 땅으로 내렸다는 배 타고 와가지고 땅으로 내렸다. 그러니까 하선했다. 하륙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은덕이 있었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덕을 받냐. 그런 얘기죠. 무슨 덕을 받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전세 임진 그때라도 오성과 한음이 없었으면 옥세보전 누가 하였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무슨 은덕이 있었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임진왜란 그때에 오성과 한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오성과 한음. 그래서 근데 오성과 한음이 없었으면 오성과 한음 덕에 옥세보전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때는 오성과 한음이 뭐 그렇게 특별한 역할을 한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성과 한음이라는 사람들이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자료 봤지만 조선 중기 재상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친구 사이로 유명한 이양복과 이덕형을 가리킨다는. 근데 오성은 이양복의 군호인 오성 부원군에서 따온 말이고 한음은 이덕형의 호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양복과 이덕형이 5살 차이인데 서로 친구가 됐죠. 친구 사이. 그래서 이 오성 한음을 주제로 해가지고 뭐 동화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오성과 한음들은 많이 알지만은 오성과 한음이 무슨 임진왜란 때 뭐 특별하게 뭐 옥세를 보존할 만한 그런 공을 세운 거는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제가 볼 땐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런 게. 그렇죠. 차라리 옥세보다 유성룡 같은 사람을 오히려 내세우는 게 오히려 이게 더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유성룡? 굳이 이렇게 내세우려면 유성룡과 이순신을 내세우는 게 더 그럴듯한데, 그런데 유성룡과 이순신, 여기서는 이제는 문신이잖아요. 문신으로는 내세운 사람이 오성과 한음을 내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는. 그래서 오성과 한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된다는데, 오성과 한음 그냥 쓴 게 아니고 어떤 이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 갖다 쓴 것이다. 그런 얘기야. 오성과 한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아국 명현이 다시 없다. 그러니까 이게 오성과 한음이 명현,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신 현사 해가지고 현명한 책사 문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신들은 다시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또한 하눌님께 옥서보전 복명하네 이런 소리를. 그러면서 무병질환 지낸 후에 살아나는 인생들은 하눌님께 복록정에 술명을랑 내게 비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사실은 요 문장을 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 문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임진왜란에 빗대어가지고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 마치 임진왜란에서 어떤 게,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조선이 전체적으로
대란에 휩싸이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와 같이 그 괴질운수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괴질운수, 그와 같은 개념으로 난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난이 발생하는데, 난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 난의 속성은, 이 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난리가 나는데, 이게 나라가 망할 정도의 그 난이 일어나는데, 그 난이 발생하는 이 이것은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 발생인데, 이 전쟁이 뭐냐면은 괴질 전쟁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걸 그냥 전쟁이 아니고 괴질에 의한 괴질 전쟁이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이러스하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뭐야? 우리 사회 전체가 전 세계가 다 괴질과 투쟁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 전쟁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비유했다는 거예요? 임진왜란에 비유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무병질환이라고 하기 때문에, 무병질환이라는 건 뭐예요? 병사들을 거느리지 않은. 임진왜란에는 일본 놈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부산에 상륙해가지고 조선을 짓밟았잖아요. 물론 그 전쟁 전체로는 조선이 이긴 거죠. 전체적으로는 이겼다. 왜냐하면 조선과 명나라가 손을 잡고 사실은 일본을 몰아낸 거죠. 몰아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패배한 전쟁은 아니야. 공격을 당했지만은 결국에는 몰아냈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될 때 그런 난의 개념을 뭐라 그래? 이거 병사들이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전쟁은, 그러니까 이와 같은 비유. 그러니까 지금 임진왜란에 빗대어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그러니까 사실은 임진왜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 뭐예요? 이것은 지금 자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가 득도하고 포덕하는 과정 자체가 임진왜란을 겪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지. 그렇죠? 득도 포덕 과정이 임진왜란 형상, 임진왜란을 겪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하는, 같은 현상. 그러니까 득도하고 포덕하는 과정이 임진왜란을 겪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이 마치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옥새가 일본한테 넘어가면은 조선이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옥새를 보존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옥새 보존을 지금 오성과 한음이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오성과 한음이 옥새를 보존한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오성과 한음이라는 그거를 빗대가지고 그 비유 체계로서 자신이 오성과 한음의 그런 개념으로 자기가 옥새를 보존하고 있다. 요걸 표현해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성과 한음이 무슨 의미냐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옥새를 보존했다는 건 뭐예요? 하늘님이 하늘의 세계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옥새를 보존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최순의 그 나라는 뭐예요? 이 아국이 사실 하늘나라지, 하늘나라. 천국이란 말이야,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옥새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옥새 보존 복명했다. 하늘님께 옥새 보존 복명하라. 그러니까 뭐야? 하늘님이 옥새를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하늘님이 나한테 옥새를 줬다는 거죠.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늘님이 채순에게 옥새를 주고, 옥새를 주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옥새를 보존해라. 그러니까 나라를 보존하라는 사명을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국운수 가련하다 할 때 이 아국운수는 어때? 이 아국은 그 당시 조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순 선생이 지금 열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그 옥새를 받았는데, 이 나라가 지금
그 하늘님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서 옥세를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옥세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무병질환,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하는 전쟁이 아닌 하나의, 이 전쟁은 사실 뭐냐면은 괴질 전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 가상세계 전쟁이, 가상 매트릭스 전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는 요 표현을 다시 제가 하겠지만 전 세계가 괴질과 투쟁하는 거는 사실 가상 매트릭스 전쟁이에요. 가상 매트릭스 세계에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병, 그러니까 군대를 이끄는 전쟁이 아니라 가상 매트릭스 세계의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가상 매트릭스 세계의 개념이란 말이야, 사실은. 왜냐면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정보체란 말이야, 정보체. 정보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보체예요. 그 정보의, 그러니까 정보가 운행되는, 이 정보가 운행되는 세계는 뭐예요? 가상 정보 세계. 매트릭스 세계는 정보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 정보 세계, 그 가상 세계. 이렇게 사실은 가상 매트릭스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괴질 전쟁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화, 매트릭스 영화, 요번에 매트릭스 4 나오잖아요. 매트릭스 4. 매트릭스 4에 나오는, 매트릭스에 나오는, 매트릭스에 1에서 4편까지 나왔잖아요. 1에서 4편까지 나오는 그 전쟁처럼 가상 매트릭스 전쟁을 사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 그래서 그 세계가, 그 세계에서 그 자기가 그 세계를 보존을 해야지, 가상 매트릭스 세계를 보존을 해야지 이 현실 세계도 보존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세계에 옥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옥세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따지면은 그것은 그런 존재들이 어떤 존재? 그리스도, 미륵불,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 옥세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 세계를 보존하게끔. 성인들이 그런 존재들인데, 그렇게 옥세를 자기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옥세를 가졌으니까 자기가 뭐야? 이 생사 여탈권을 갖는 거 아니에요? 성사 여탈권을 갖는다. 그래서 하늘님이 최순에게 옥세를 줘가지고 내가 받아가지고, 옥세가 내 손에 있으니까, 내 나라 백성들은 뭐야? 내 나라 백성들은 내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거죠? 내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단 말이야. 내 나라 백성들은. 내 나라 백성들이 아닌 존재들은 아니고, 여기서 생사 여탈권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새로운, 이 하늘나라에 받은 그 나라의 특성이 뭐예요? 지상성국이잖아요. 질병이 치료되고, 장생하고, 불로불사하는 거니까, 뭐야? 그런 생명을 늘리고 이렇게 불로불사하게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권리를 내가 이 사람들을 장생하게 하고 불로불사하는 걸 안 해버리면 이 사람은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사여탈권이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사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다, 그런 얘기. 이거는 뭐예요? 상당히 광화한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야. 내가 그리스도다. 그거는 예수도 그렇게 주장을 한 게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를 거치지 않으면은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 나를 통해야지만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다. 나를 통해야지만 천국에 든다. 하는 이런 광활한 얘기예요. 나를 통해야지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예수가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나를 통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죽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게 한 얘기니까 엄청난 얘기죠. 그렇죠. 나를 거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이게 천국이 사실 아버지의 나라지. 예. 이 지금 최순 선생의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그 성령과 합해가 지금 태어나는 존재니까 성령이 내려온 그 근원적인 그 세계, 그게 아버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그냥 그런 논리적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 개념상으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난 아들이 되는 거니까 나를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다. 왜? 옥새가 내한테 왔다라고 하는 옥새가.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그 생태 역할권을 쥐고 있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최순 선생은 뭐야? 지금 최순 선생이 이렇게 득도하고 포덕하는 과정 자체가 전쟁의 과정이라고 하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의 대상을 뭐로 보는 거야? 일본 놈들로, 외적놈들로 보는 거죠. 개 같은 외적놈들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 같은 외적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놈들이 아니에요. 일본 놈들이 아니죠. 개 같은 외적놈들이라는, 개 같은 외적놈들로 상징된 대상체들이라고 그러는. 상징된 도적들, 상징되는 도적 메커니즘이라고 그래. 이게 도적, 개 같은 외적놈들이라고 이렇게 지칭될 수 있는 그 도적들을 개 같은 외적놈이라는 그 임진왜란에 비추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임진왜란의 그 일본과 비유를 해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일본을 물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의도도 물론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은 본질적인 거는 뭐예요? 그거에 빗대가지고 내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그것이 어떤 정황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래도 최순 선생이 일본 놈들 완전히 저기 했다 막 하면서, 요즘 도올 선생이 하는 강의가 이런 수준이에요. 최순 선생이 일본은 제가 그 횡설수설이라는 강좌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본이란 나라는 현재 그냥 놔둬도 망해요. 그냥 놔둬도 망한다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일본은 그냥 놔둬도 망하는 지금 형국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망하는데 굳이 비난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일본 놈들은 관리 대상이야 지금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하는 것뿐이야. 관리 대상이야. 우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최순 선생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지금 이 문구들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게 뭐야? 사실은 자신이 열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상 성국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존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 과정에서 이런 실제적인 군대를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닌, 마치 가상세계 매트릭스 전쟁과 같은 전쟁 상황 속에서 있으면서 이 나라를 보존하려는, 그건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매트릭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온이 보존이 돼야 되잖아, 매트릭스에서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을 이렇게 비유로 한 것이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내 나라 무슨 운수 그다지 기어 맑고 거룩한 내 집부녀 자세 보소 안심하소. 그러니까 개 같은 외적놈이 전세임진 왔다 가서 술 싼 일 못했다고 쇠술로 안 먹는 줄 세상 사람 누가 알고 그 역시 원수로다, 뭐 이러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자, 내 나라 무슨 운수 그다지 겸을, 그러니까 이 험난하다. 내가 하늘나라를 내가 유지하면서 지상성국을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옥세를 보존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 근데 거룩한 내 집부녀라고 하는, 다시 뭐랬어요? 하늘님이 들어와 있는 내 집. 그것이 거룩한 내 집이죠. 거기에 부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몸속에 우리 몸으로 하늘님이 들어와서 우리 몸이 거룩한 집이잖아요. 거룩한 내 몸이,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집이에요. 거룩한 집에 여러분이 여성 부녀자로서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내 집 부녀죠.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내 집 부녀가 이런 얘기죠. 여러분 몸 안에서 지금 새로운 천국이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는데 자세히 보고 안심하라.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자세히 보고 안심하라. 개 같은 외적놈이 전세임진 왔다 가서 술 싼 일 못했다고 쇠술로 안 먹는 줄 세상 사람 누가 알고. 자, 이거는
자, 다시 계속 같은 외정론 전세 임신 왔다니까 이전에 세계 그 임진왜란에 왔다 가고 나서는 우리가 술 싼 일을 못해서 쇠술로 안 먹는 줄 세상 사람 누가 알겠느냐. 자,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별로.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어려운 해석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세히 보고 안심하라고 하면서 개 같은 외정놈들이 임진왜란에 왔다가 갔는데, 예? 그랬는데, 뭐야. 술 싼 일을 못했다고 쇠술로 안 먹는다. 세상 사람이 누가 이 이치를 알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기 술이라고 하는 거는 숟가락을 얘기하는 숟가락. 숟가락으로 싸는 일을 못했다라고 하는. 숟가락으로 싼 일을 못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예요? 숟가락 싸는 일을 못했다고 쇠 숟가락으로 안 먹는다라고 그래요. 새 숟가락을 안 먹는다. 새 숟가락으로. 새 숟가락이라 새 숟가락. 우리가 숟가락이다. 새 숟가락으로 안 먹는다. 이런 이치는 세상 사람이 누가 알겠냐?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숟가락으로 싼 일을 못했다고. 근데 싼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게 숟가락을 사용한다는 얘기냐. 숟가락을 사용한다는 일을 못했다고 쇠 숟가락으로 안 먹는 줄. 세상 사람 이게 참 이해가 하기 힘드네. 싼다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싼다는 게 산다. 그러니까 어떤 산다. 돈 주고 산다. 돈 주고 살 일을 못했다고. 또는 싼다. 어떤 뭐야. 숟가락을 사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술 싼다. 이건 뭐야. 또 숟가락을 쌓는다. 이렇게 뭐야. 이게 숟가락을 막 해서 뭐 수백 개 수천 개를 막 쌓아 올린다. 이런 개념의 싼이냐. 이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그렇죠? 숟가락 싼 일을, 그런데 그런 일을, 그렇게 할 일을, 그러니까 뭐, 숟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든지, 아니면은 숟가락을 돈 주고 사는 일이든지, 아니면 숟가락을 쌓아 올리는 일이든지, 그럴 만한 일을 못했다고. 그럴 만한 일을 네가 이 임진왜란 동안에 그런 업적을 못 이뤘다는 거죠. 그런 일을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뭐야? 전쟁의 결과가 그런 어떤 공적 보상 포상을 할 때 그렇잖아요. 전쟁에 대한 그 공신들 그런 어떤 업적에 대한 보상으로 그런 일을 보상받을 만한 일을 못했으니까 너는 숟가락으로도 밥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쇠 숟가락으로 안 먹는지 세상 사람 누가 알고. 자, 여기 굉장히 심오한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걸 다시 보면서 이걸 또 해석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자, 요거는 퀘스천 마크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가요. 자, 그 역시 원수로다. 세상 사람 누가 알고. 그 역시 원수로다. 이렇게 들어요. 그 역시 원수로다. 그러면서 망고충신 김덕령이 그때 벌써 살았으면 이런 일이 왜 있을꼬? 소인 참소 귀엄하다. 불과 삼상 마칠 것을 8년 지체 무삼일고. 자, 그래서 여기 갑자기 망고충신 김덕령이 나오거든. 망고충신 김덕령. 자, 망고충신 김덕령이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 양반이 주로 여기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에 여기 여기 김덕령이라는 분이 여기 나주 쪽에서 일어나서 진주 쪽에서 또 이쪽으로 하면서 굉장히 활동을 굉장히 의병 활동을 굉장히 의병 대장들이 이분도 의병 대장 중에 한 명. 의병 대장이 서산대사, 정문부, 사명당, 성안의 신갑, 김천우, 곽재우, 정인홍 뭐 많은데 그 의병대장 중에 한 분이 김덕령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활동을 굉장히 용력이 출중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몸이 큰 몸은 아니고 날렵한 몸을 가지신 분인데 대장으로서 굉장히 활동이 높았는데 활약이 높았죠. 활약을 잘했는데 그랬는데 이런 김덕령이 만약에 그때 살아 있었으면 이런 일이 왜 있을꼬? 그러니까 이 김덕령은 그런데 뭐냐면은 김덕령이라는 분이 그런 활약 후에
참소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분도 참수를 당해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소인 참소 귀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김덕령을 내세웠냐라는 거죠. 왜 갑자기 김덕령입니까? 이순신이 아니고 왜 우리는 하면은 뭐 이순신을 해야 되는데 이순신은 하지 않고 이순신은 기존의 조선의 나라의 장수잖아 사실은. 근데 의병대장을 내세웠단 말이야. 의병대장 중에 왜 하필이면 그것도 왜 김덕령이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아무튼 간에 김덕령을 내세웠어요. 여기엔 또 이유가 있는 거야. 자, 그것도 이제 나중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인 참석인으로 돌아가셨어. 그런데 불과 3, 4기면 마칠 것을, 그러니까 3개월이면 끝날 일을 왜 8년 동안 지체를 하게 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3개월이면 끝날 일을 8년 지체를 했다고 하는 건 뭐야? 3가 8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수적 원리가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야. 3개월 8년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38목이라는 38목 개념이에요. 38목. 이 38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무슨 구절이? 전세임진 몇 해론고 240 아니런가 할 때 뭐야? 사실은 임진왜란과 현재 득도한 1860년을 빼면 260년인데 240년으로 이것을 이렇게 했다. 240 숫자를 240을 썼기 때문에 이건 뭐야? 38에 24의 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40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3 곱하기 8 곱하기 10이 240이잖아요. 그렇죠. 240이니까 여기도 38수가 어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38수예요. 이게 38수를 표현한 거야,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서 오성하느님이 김덕령이니, 또는 왜 숟가락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 건 다 뭐야? 이제 비유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비유들이 이런 어떤 이런 것을 해서 비유하려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라. 이거를 찾아내야지 진짜 해석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38, 아마도 3개월 만에 끝낼 일을 8년을 지체를 했다. 38목이라 38수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야? 지금 우리도 똑같아. 대한민국도 어때? 38선에 지금 막혀가지고,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뭐야? 38선이야, 38선. 그래서 38에 이치에 막혀 있는 게 지금 남북한이 쪼개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38이라는 숫자가 핵심적인 숫자예요. 근데 38이 뭐야? 대학에 보면은, 대학수에, 대학이에요. 공자의 대학을 보면 어때요? 동자 사상, 대학에만. 삼강령 8조목이잖아요. 8조목. 38수라고 하는 거는 대학의 이치로 보면 삼강령 8조목과 같은 매칭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삼강령 8조목이 제가 뭐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가 대학수로 표현할 때 삼강령 8조목으로 해서 규명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8수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38수. 요것도 또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8년 지체가 도대체 이렇게 김덕령이 그때 그냥 계속 살아 있었으면은 3개월 만에 끝날 일인데, 그런데 이게 8년 동안 지체를 했다 하면서 그런 상황처럼, 요러와 같은 상황처럼, 요런 상황에 자신을 빗대어 가지고 자신을 뭐라고 그래? 또 여기에다가 요런 내용들을 딱 기술한 뒤에 그거를 딱 비유 체계로 딱 해서 자기를 다시 뭐라고 한 거야? 나도 또한 신선으로, 이런 얘기잖아요. 나도 또한 요런 이치로 신선으로 이런 풍진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 이게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런 얘기죠. 나도 또한 하늘님께 신선이라 복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옥세보전하라고 복명을 해서 내가 지금 대난리통을 치고 있는데, 득도 포덕 과정에 통을 치고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이치가 지금 있다, 이런 얘기. 이런 고생이 다시 없다. 그러니까 세상 음에 다 알아요. 마치 사람들이 김덕령을 모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모함을 해가지고 참수를 당하듯이 자기도 결국 참수를 당하잖아요. 최순 선생도 결국 목이 잘려서 돌아가시잖아요. 대구 감형에서 3년 후에. 이런 고생이 다시 없다. 세상 음해가 다더라. 이게 김덕령 모해하듯이 모해한다. 내 집 부녀 기장하다.
내부집분여 귀장하다. 내가 또한 신선이 돼서 비상천한다 해도 내가 지금 신선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신선이 돼서 비상천 하늘로 날아온다고 해도 개 같은 외적놈을 하늘님께 조화받아서 이랴에 멸한다라고 그래. 이랴에 멸하고서 전지무궁하여 놓고. 자, 이렇게 어떻게 되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제는 어떻게 비상천 한다고 내가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지금 이 비상천, 내가 신선이 돼서 비상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상천 할 때에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개 같은 외적놈들을 하늘님께 조화를 받아가지고 그 조화, 그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하늘님에게 조화력을 받는다는 조력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능 조화력을 받아서 멸한다는 거죠. 하룻밤 사이에 멸한다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멸한다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내가 3년 3개월에 끝날 일을 8년 동안 지체를 해서 이걸 못 이뤘는데, 내가 8년 지체를 했지만은, 내가 지금, 내가 비상천 할 때는 내가 이놈들을 하룻밤에 그냥 다 멸해버리겠다. 그렇죠? 이런 선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게 지금, 그럼 이 말은 그러면은, 일본 놈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에요. 일본 놈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지금 이 최순 선생이 이루려는 그 나라의 그 위협이 되는 그 개념을 외적놈으로 보는 거고, 그 외적놈들을 멸하는 거죠. 사실 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비유체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사람들은 예. 자꾸 그 일본하고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역사적 경험 체계를 비유 삼아서 하늘의 이치를 드러내는 말씀드리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조선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역사적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경험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역사적 경험 체계도 체계지만은 뭐야? 이게 도대체 왜 역사적 경험 체계가 이게 도대체 우리 이렇게 인간이 지금 신선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이거를 모르고 자꾸 역사적 경험 체계에 자꾸 매몰되는 해석들을 자꾸 해버리면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최순 선생이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적 얘기는 안 듣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을 보는 형국이 자꾸 그런 해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돌 선생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계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래서 나도 또한 하나님께 신선이라 복명해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런 이치로 나도 또한 하나님께 복명을 받아서 내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는데, 내 나라가 없었어. 최순 선생이 자기 나라가 어디 있었어. 그런데 하느님한테 그 내 나라 작은 봉투 하나 받아가지고 지금 뭐예요? 역성혁명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최순 선생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역성혁명 전쟁 하고 있는 거예요. 역성혁명 전쟁. 역성혁명 전쟁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역성혁명 전쟁 속에서 뭐예요? 수많은 적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적들 중에 대표적인 적이 일본 놈들로 묘사되는 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지무궁한다는 거면 전지무궁하는 게 전한다는 거, 무궁한 걸 전한다는 거, 영세불망하는 무궁한이지, 전지무궁한, 영세무궁한 세계를 이렇게 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한다 해놓고, 대보단의 맹세를 했다는 거는, 대보단이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를 신봉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조선이 일본하고 전쟁할 때 도와주는 나라가 뭐야? 같이 한 나라가 명나라잖아요, 명나라. 물론 명나라가 자기네 조선을 멸한 뒤에 명나라를 공격을 하려고 일본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명나라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선과 손 잡고 일본 놈들을 몰아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명나라가 그러니까 도움을 줬으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명나라에 감사함이 있다. 그래서 명나라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 사당 같은 거를 세우게 되는데, 큰 사단을 대보단이라고 그래. 대보단. 그래서 대보단이라는 게 대보단은 이게 그 감사함, 그 한마디로 그 은혜를 갚겠다는 맹세를 하는 그 단을 세웠다고 하는 거죠. 대보단이라고 하는 게. 근데 대보단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걸 우리가 사대주의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도와줬으니까 그에 대한 은혜를 갚겠다, 명나라에 대한 그게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거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미국이 그 우리 남한이 그 6.25 한국전쟁에서 남한이 멸망 일보 직전에 가기 전에 미국과 유엔 16개국이 와가지고 어떻게 되래,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을 밀어냈잖아요. 밀어내듯이 우리는 어때? 우리 남한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또 그 16개 그 유엔 국가들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렇게 은혜를 갚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그런 게 우리 민족에게 있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으로 명나라의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우리가 조선의 그 선조의 임진왜란 때 망하기 직전에 명나라가 와서 도와줬으니까 그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 이거는 뭐 잘못된 얘기는 아니죠. 근데 왜 명이냐? 이 명나라라는 명의 의미가 또 이 비유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비유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역사적 경험들을 비유 체계로 해서 지금 이해를, 그러니까 명나라 사대주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여러분들이 사대적으로 추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와 같은 임진왜란 때 겪었던 그와 같은 경험 체계와 같은 현상이 이 최순 선생이 여는 이 득도와 이 새로운 나라를 여는 과정이 거기에 투영이 돼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보단을 이렇게 한다. 이것도 이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다 설명하기 힘들어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의 원수 갚아보세요라고 하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는 한은 칸이잖아요. 우리 징기스칸 할 때 칸이란 말이야. 칸. 한은 우리가 징기스칸을 뭐라? 징기스칸을 그 몽골의 징기스칸을 뭐라? 성길산이라고 그래. 성길산. 징기스칸을 한자로 할 때 성길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칸이라는 말이 한이야. 한, 성길산. 그렇죠. 성길산.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몽골의 그 징기스칸을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쓸 때 성길산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칸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금나라, 그 다음에 몽골, 이쪽 투르크, 돌골, 이런 데에 있어서 그 최고의 그 권력자를 칸이라고 하는 거죠. 칸. 그래서 칸. 이때는 뭐냐? 한의 원수 갚아보세요 할 때는 요 한은 뭐야? 이 한은 황태극을 얘기해. 홍타시를 얘기해. 홍타시. 한은 홍타시. 이때는 황태극. 우리가 황태극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어서, 금나라 황제가 있어서 황태극이라고. 황태극이 있어요. 황태극. 이름이 그 한자로는 황태극이에요. 태극인데 요게 홍타시라고. 홍타시가 있는데 이게 후금이죠. 후금. 홍타시가 누구야? 누르하치의 아들이자, 누르하치의 후금을 세운 사람이다. 후금의 그 첫 황제가 누르하치잖아요. 누르하치의 8번째 아들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누르하치가 죽은 뒤에 홍타시가 그 대권을 잡게 되죠. 후금의 대권을 잡게 되고, 홍타시가 지금 이쪽에 지금 명나라가 있었잖아요. 명나라를 멸하고, 그러니까 지금 산해관을 넘어서 명나라로 진격하려고 끊임없이 그 군대를 일으키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홍타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가 밑짝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조선과 명나라는 원래 불과 이 지금 병자호란이잖아요. 이게 병자호란은 1636년에 이때 일어난 거니까 1636년이니까 뭐예요? 불과 1592년에서 1600년에 그 임진왜란이 뭐 거의 1598년에 끝난 뒤에 불과 몇 년 후에 38년 후에 일어난, 그 전에 정묘란이 또 있었으니까, 1627년에 있었으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한 3, 40년 사이에 이게 지금 또 그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병전에 1636년에 일어나는 게 1636년에. 그래서 우리가 1636년 병자호란에 있다는. 근데 이 병자호란은 뭐예요? 이게 지금 정묘호란이 있었고 병자호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묘호란은 평상까지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자호란 때는 어때? 완전히 한성까지 왔잖아요. 우리 남한산성까지 왔잖아요. 남한산성에서 결국 남한산성에 제가 이제 성남에서 살았으니까 성남에 보면 남한산성이죠. 남한산성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항전했잖아요. 도망가가지고 그러다가 인조가 그쪽으로 도망가서 항전을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항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남한산성에서 올라가서 여러분이 아래 쫙 내려다 보면은 잠실이 보여요. 잠실에 거기 보면 삼전동이라고 있어. 삼전동. 지금 지금 삼전동이죠. 그 삼전동에 거기에 삼전도비라고 있대. 그러니까 인조가 거기 내려가가지고 삼고구배라고 해가지고 9번 머리를 절을 하는 거예요. 그 홍타시한테 절을 하면서 3번을 땅바닥에다가 3번을 머리를 박아야 돼. 그럼 머리통에서 그냥 박는 게 아니고 머리통에서 피가 철철철철 나올 정도로 팍팍팍 박아야 돼. 이거 뭐 어떻게 돼? 그 정도는 이제 신화의 예를 갖춘 게 된 거죠. 원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래 금나라와 우리 후금과 우리는 같은 계열이에요. 사실 후금이 전신이 누구예요? 후금이 예전으로 보면은 후금은 원래 말갈이잖아요. 말갈족이나 흑수말갈 말갈족 고구려의 하나의 하나의 부족이었단 말이야. 거기도 말갈족이었다가 고구려 안에 거란족 말갈족이 다 있었죠. 근데 말갈이었다가 이게 여진족으로 이렇게 됐다가 이게 지금 후금이 된 거잖아요. 후금. 그럴 때 우리가 여진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금나라가 있었잖아요. 먼저 금나라가 있었고 이때 금나라 할 때 아골타가 세웠잖아요. 금나라를. 그리고 후금은 누르하치가 또 세운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몽골이 금과 후금 사이에 몽골이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송나라까지 멸망시켜서 대원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 후에 명나라가 나오게 되고 다시 금나라가 다시 후금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누르하치잖아요. 그런데 이 누르하치가 얘네들이 원래 이 여진이란 말이 여자가 조로 발음한다고. 조로. 그래서 여진이라고 하면 안 돼. 사실은 조진이라고 해야 된다. 조진. 근데 이 조진이라는 거는 한자로 조진인데 이게 자기네들이 쓰는 언어로는 이게 주루첸이란 말. 이 주루첸이란 말이 조선이란 말이에요. 조선. 그러니까 원래 원래 금나라가 조선이야. 그러니까 지금 조선만 조선이 아니고요. 원래 이 후금이 조선이에요. 근데 이 원래 주루첸을 만주족으로 이름을 바꿨잖아. 만주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자신의 종족 이름을 여진, 조진, 주루첸에서 만주로 바꿨다고요. 그럴 때 만주가 뭐냐면은 우리 보살 있잖아요. 문수보살을 표현하는. 이게 우리가 불교에서 문수보살을 표현해주는 문수보살. 문수보살의 문수가 만주요. 만추라고 그래요. 만주. 그래서 만주의 문수보살. 그러니까 우리가
문수보살, 보현보살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문수보살을 표현해주는 게 이제 불교 국가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 여진이 사실은 뭐야? 사실 여기가 조선이야 사실은 우리만 조선이 아니고 여진이란 말 자체가 조진이라는 게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여자 발음 여자를 조라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여라는 발음을 조라고 발음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 발음이. 해가지고 여기에 그 홍타시가 어떻게 돼? 아마 조선 놈들이 그저 명나라하고 이렇게 임진왜란 때 불과 3, 40년 사이니까 이 차이가 지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한 40년 차이밖에 안 되니까 불과 명나라와 조선이 이렇게 완전히 그 한마디로 군사동맹 관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금나라가 후금이죠. 후금의 홍타시가 명을 치려고 할 때에 백에 뒤에서 조선이 공격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을 굴복시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계속 조선에게. 왜냐면 근데 홍타시 쪽에서는 조선이 형제 국가다. 우리는 형제다. 우리도 조선이다. 너도 조선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형제다. 형제 국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형제예로 같이 동맹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 했는데 조선에서 말을 안 들어 쳐먹어. 왜? 군사동맹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봐요. 우리가 미국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한번 겪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이 자꾸 뭐야? 우리가 형제, 우리가 적이다, 같은 적이다, 우리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잖아. 그래서 이게 잘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어때? 홍타시가 이제는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이러다 잘못하면은 이 앞뒤에서 협공을 당할 수 있으니까 홍타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선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빠른 속도로 10만 명을 동원해서 얘네들은 뭐야? 그냥 중간에 우리는 보통 성을 세워서 성 중심으로 이렇게 성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싸우는데 얘네들은 어때? 그 성을 다 비켜가지고 그 전쟁은 안 하고 그냥 바로 뭐야? 그 도로를 따라가지고 그냥 바로 내려온 거죠. 그냥 말 타고 그냥 순식간에 며칠 만에 바로 한양에 도착한 거예요. 말 타고 그냥 순식간에 10만 명이 순식간에 도착하니까 우리 도망가 볼 새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급하다 보니까 남한산성으로 원래는 그렇게 올 때는 보통 몽골이 들어왔을 때는 어때? 저 강화도로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강화도로 갈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임진왜란과 이렇게 병자호란이니까 지금 뭐야? 이게 지금 전쟁통에 일어나는 거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